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게임 업계에서 넥슨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11월 출시됐던 V4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V4는 지난 4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고 매출 5위를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V4는 넥슨 자회사 넷게임즈가 만들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MMORPG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출시돼 최근 1년간에도 10위권을 유지했죠. 지난 4일 넥슨은 신규, 복귀 이용자의 성장과 보상에 중점을 둔 업데이트를 적용했습니다. 넥슨은 V4의 모든 서버 이용자를 대상으로 85레벨까지 경험치를 1000% 높여주는 물약과 86에서 90레벨에 속한 이용자에게 경험치 500% 상승 혜택이 담긴 물약을 각각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유저들의 마음을 다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는데요. 그 밖에 신규 클래스 마에스트로를 비롯해 새 서버 탈리디스카, 9번째 필드 헤렌디아 산, 길드 제작 대여 시스템, 몽환의 틈, 몽환의 상층부, 신규 의상 등 대규모 컨텐츠를 도입했습니다. 9번째 클래스인 마에스트로는 세검과 마격총을 동시에 다루는 원거리 딜러로 격앙과 냉철을 활용해 전투를 조율합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개선도 이뤄졌죠. 특수 네임드 몬스터의 출현 현황 안내, 악마 토벌 즉시 완료, 돌림판 연속 돌리기 등 편의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장비 강화와 몬스터 흔적 조사, 길드 효과 구매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틱톡이 미국에서의 서비스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여러 IT 기업들이 이를 넘보고 있는데요. 트위터가 틱톡과 잠재적인 통합 가능성에 대한 사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틱톡 인수는 상당한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트위터가 이번 거래에 본격 나설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위터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인터넷 업체 바이트댄스와 수주간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로선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이 소식통들은 인용해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규모가 매우 작고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틱톡 인수 레이스에서는 승산이 별로 없는 롱샷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바이트댄스와 상당히 진전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미국 사업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운영까지 포함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이 미국 사업을 운영하려면 9월 15일까지 인수자를 찾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틱톡 미국 사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시가총액 290억 달러인 트위터가 삼키기엔 몸집이 너무 큰데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홈쇼핑 방송에선 상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상품에 대한 각종 포장들을 하다 보니 각종 제재의 단골 손님이 되곤 하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에 출범한 4기 방심위가 올해 7월까지 홈쇼핑 방송에 대해 총 372건을 심의, 제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중 236건이 방송의 진실성 관련 제재였고 구체적으로는 허위, 기만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 시청자 오인 등이 177건이었는데요. 이외에도 개별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 대비 비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이었습니다. 제재 내용을 방송사별로 보면 롯데홈쇼핑과 롯데원TV를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고 CJ오쇼핑과 CJ오쇼핑 플러스를 운영하는 CJENM이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심위는 최근 열대과일인 스타애플로 제조한 과채 주스에 사과가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방송을 심의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 사항이나 온라인 광고에서도 전반적인 허위, 과장 내용이 확인돼 경인지방식약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식품 등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 전에 원재료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 후 방송과는 다르게 허위 표기된 내용을 발견할 경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언택트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알뜰폰 업체인 LG 헬로비전이 헬로 모바일 다이렉트몰을 통해 5분 내로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셀프 개통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유심 당일 배송이 가능한 번개 배송과 시너지를 더해 오전에 유심을 신청하면 오후에 곧바로 유심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 모바일 셀프 개통은 고객 스스로 온라인을 통해 유심을 개통하는 서비스인데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기다렸던 불편함을 없애고 기존 1시간 내의 개통 시간을 5분 내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개통 절차도 단순한데요. 헬로 모바일 다이렉트몰 가입 페이지에서 셀프 개통을 선택해 유심을 배송받거나 CU 매장에서 직접 유심을 구입한 뒤 다이렉트몰 셀프 개통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개통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개통한 유심은 휴대폰에 장착해 즉시 이용이 가능한데요. 번호 이동의 경우 평일 및 토요일 10시에서 19시 50분 사이 자유롭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요일 관계없이 8시에서 19시 5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셀프 개통은 헬로 모바일 비대면 채널 강화 전략의 일환인데요. 유심 가입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2030 세대의 언택트 소비 성향에 주목, 이들의 온라인 가입 접근성과 편의를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셀프 개통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숏폼 콘텐츠도 선보이며 이들 세대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이나 퇴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일 것으로 보입니다. CU 매장에서 유심을 구입한 경우에도 다이렉트몰을 통해 가입부터 셀프 개통까지 10분 내로 원스톱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카카오가 일본에서도 먹힌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카카오 만화액 피코마가 7월 월간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앱 조사 업체 앱애니 보고서에 따르면 피코마는 지난 7월 월간 기준으로 일본 양대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비게임 부분 모든 앱 중 통합 매출 1위에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준 게임을 제외한 전 세계 순위로는 12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피코마는 2016년 4월 일본에 출시됐고 월 매출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피코마는 서비스 출시 후 매년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해왔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배 증가 및 전분기 대비 61% 성장했다는데요. 19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역시 크게 성장 중입니다. 일본의 만화 시장은 약 5조 7천억 원 규모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만화 시장 매출이 종이 만화 시장을 앞질렀죠. 디지털에선 거의 앱으로 만화를 보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에는 2조 1,500억 원의 웹 만화 시장이 존재하며 피코마가 소속된 앱 만화 시장은 약 8천억 원의 규모로 웹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코마의 가파른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는데요. 피코마 성장은 한국형 비즈니스인 웹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낵컬처 컨텐츠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피코마는 카카오 페이지로부터 K스토리 IP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7월 기준 피코마 3만여 개의 작품 중 웹툰의 작품 수는 1.3% 비중이지만 전체 거래액 기준으로는 3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네요. KT가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상용화를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100종 게임을 출시한다는 건데요. 미국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NBA 2K 최신 시리즈, 보더랜드 3 등을 간판 게임으로 내세웁니다. 월 이용료는 8,000원 후반에서 만원 미만으로 책정됩니다. KT는 SK텔레콤, LG U+ 등 다른 이통사와 달리 해외 유명 기업들과 제휴하는 대신 독자적인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대만 유비투스와 제휴를 맺고 플랫폼을 구축했고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제공합니다. 스마일게이트나 NHN 등 국내 게임사들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는 이르면 이번 달 5G 클라우드 게임을 상용화할 예정인데요. KT 관계자는 클라우드 게임을 100종 정도 출시할 예정으로 미국 테이크2 인터랙티브 NBA 2K 최신 시리즈와 보더랜드 3가 주요 게임이다. 배트맨 아캄시티도 서비스한다며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게임사들도 파트너다. 월 이용료는 월 8,000원대 후반대 이상 만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용량이 큰 고사양 게임을 별도로 내려받을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 스마트폰, IPTV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 기기 없이 고사양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LG U+는 2012년 7월 대만 유비투스와 협력해 클라우드 게임인 C게임즈를 서비스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KT는 2013년 7월, SK텔레콤은 2014년 6월 각각 위즈게임, 클라우드게임이란 이름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KT가 작년 말 서비스 무료 체험을 진행했을 때 당시 게이머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게임은 세인츠 로 4,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메트로 시리즈 같은 대작 스테디셀러 게임이었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즈, 메탈 슬러그 시리즈 등 전통적 시리즈 게임들도 상당 시간 이용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